이민수의 경제 토크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최근에 매크로 동향과 함께 그러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이 구간을 대응하면서 또 어떤 자산, 어떤 섹터를 눈여겨보면 좋을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세계 경기 동향이나 외환시장 움직임을 쭉 얘기를 해보고 나면 결국은 제일 어쨌든 강한 게 미국이고 제일 실적 좋은 기업들이 사실 미국 기업들입니다. 그렇죠? 뭐 부정할 수가 없겠죠. 그런 네. 상황들입니다. 뭐 일본도 사실은 밸류업 이런 걸로 사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. 근데 차익이 나오니까 굉장히 흔들거리고 이머징 시장은 그렇게 흔들거리는 상황인데 결국은 기업 주가라고 하는 거는 실적의 변수라는 걸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다면 실적일 텐데 미국의 최근에 빅테크 실적들도 뭐 실적 자체는 나쁘진 않았죠. 네,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이 뭐 거의 끝나가고 네. 있습니다만은 뭐 2분기 뭐 S&P 500 기업의 EPS가 뭐 전년 동분기 대비 네. 뭐 한 10% 정도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잡히고 있고요. 특히 뭐 빅테크들은 1분기보다는 이익 증가율이 좀 떨어졌습니다만 그래도 뭐 한 15% 정도 YOY로 네. 이렇게 해서 좀 상당히 뭐 거의 대부분 뭐 한 80%의 기업이 뭐 컨센서스 예상치를 좀 상회하고 있습니다. 희한해요. 실적 발표하면 항상 그 컨센을 상회하는 비율이 뭐 80%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. 보수적으로 컨센을 가이던스를 주는 모양입니다. 그러니까요. 늘 보면 뭐 이번에는 가이던스를 뭐 상회한 기업이 없었다 20% 이런 적은 없어요. 늘 70% 80% 상회하는 거 보니까 그죠. 되게 가이던스를 낮게 잡아서 그런 건지. 네.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성장률이 좀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미국 기업들 실적이 괜찮았고 특별히 빅테크들도 컨센을 충족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사실 빅테크 주가는 굉장히 흔들리고 많이 빠졌어요. 그건 이제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 이런 거잖아요. 뭐 의구심이 든 이유가 눈높이가 높아져 있다라는 거고, 눈높이가 왜 높아져 있냐? 실적도 좋았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 있어서 더 높은 눈높이가 지금 시장에 형성돼 있다. 어느 정도 높냐면은 뭐 S&P 500 기업들의 뭐 IT 업종에 뭐 IT가 좀 대부분 지금 뭐 반도체 이런 쪽에 엔비디아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014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 IT 업종의 PER에 폭락 직전의 IT PER이 IT 업종의 PER이 40%나 높습니다.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평균 PER보다 한 40% 높고 더욱 또 문제가 된 게 그 M7의 실적이 좋은 건 좋은데 그거는 그동안 훌륭한 호재였지만 이 호재가 이제 좀 악재로 바뀌기 시작한 게 잘 아시는 쏠림이었죠. 지금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그 10종목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, 대표로 해서 10종목이 그 당시에 나스닥의 한 30%를 넘으면서 이제 버블이 붕괴됐거든요. 이번에도 폭락 직전이 33%입니다. 그러니까 뭐 몇면이 PR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. 2000년보다 2000년에는 뭐 60배, 40배 뭐 PR 없는 그런 종목도 많았는데 지금은 제일 높은 테슬라가 뭐 6, 70배고 나머지는 20배에서 40배 사이거든요. M7의 PR이. 하지만 PR은 닷컴 버블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안정되어 있지만 절대적으로는 고평가하는 건 사실이다. 높은 건 사실이고 플러스 집중도가 너무 커서 가령 뭐 493개 종목, M7을 제외한 493개 종목은 사실 많이 못 올랐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막 동일 가중으로 보면 올해도 S&P 500은 뭐 10몇 % 올랐습니다만은 폭락 직전까지 동일 가중은 한 5% 올랐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차별화가 심하다 보니까 이 언밸런스가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주가 조정으로 이어지면서 이걸 낮추는. 밑에 게 끌고 올라가면 좋은데. 밑에 게 올라오면 제일 해피한 거죠. 근데 위에가 너무 벌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위에가 조정을 하면서 내려오는 그런 흐름인 거죠. 그게 가장 주가 폭락의 이번에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아니 우리 버피동이 주식 팔고 현금 많이 챙기는 거 보면 그죠?
고평가라는 걸 알 수 네, 있는데. 미국의 3개월 지금 트레저리 빌이 네. 5.2%거든요. 네. 근데 S&P 500 PER이 20배니까 1 나누기 20을 하면 이제 주식의 역수가 수익률이라고 보는데 그게 이제 5%인 그러네요. 거죠. 네. 그러니까 버핏이 판단하는 거는 5%의 불확실한 주식 수익률, 5.2%의 확정적인 확실한 채권 수익률 네, 가능한 거죠. 채권 수익률 이렇게 비교하면 조금 뭐 주식의 매력이 전체적으로는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었죠. 네. 그러면 이후에 시장이 폭락, 급락, 하락으로의 완전 전환이 아니라고 본다면, 네. 변동성을 머금고 어쨌든 간에 경기가 침체로 가는 그런 우려라든지 어떤 노이즈가 아니라고 하면 다시 이제 어쨌든 궤도로의 뭐 상승 또 이제 분위기의 반전이 있다고 하면 결국 향후 주도 섹터는 여전히 AI와 반도체일까요? 아니면 달라질까요? 저는 뭐 약간의 짧은 순환매는 네. 다른 섹터, 즉 혁신 성장 기업들이 아닌 섹터에서 뭐 중소형제랄지 금융주, 유틸리티, 뭐 제약 바이오, 그다음에 경기 순환주, 에너지 이런 쪽으로 순환매는 돌 것 같습니다만은 만약에 장이 살아 있다면 하지만 여전히 시장의 중심은 뭐 혁신 성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실적이 아직까지 좋아요. 지금 예상 실적이 뭐 그것도 예상 실적은 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M7의 지금 분기별 실적을 EPS 증가율을 보면 3분기에도 14%, 4분기에도 여전히 15% 정도. 그러니까 10%대 중반 정도의 EPS 증가율을 지금 컨센서스로 형성하고 있거든요. 거기에 반해서 지금 493개 종목 M7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한 6%로 쭉 이어지다가 4분기에나 한 18%로 EPS 증가율이 올라갑니다. 네. 그래서 좀 주도주가 바뀌려면 이 EPS 증가율이 조금 역전이 되는 4분기 정도에나 조금 역전이 조금 일어날 것 같고요. 제가 이렇게 한번 매출액을 한번 이렇게 이렇게 쳐봤어요. 좀 궁금해가지고. 네. 그래서 12개월 포워드 애널리스트들이 12개월 후에 이 기업의 매출액이 어떻게 될까를 이제 보는데 이렇게 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런데 그게 지금 테슬라가 제일 먼저 꺾였고 역시 주가도 테슬라가 먼저 꺾였습니다. 그 다음에 그 포워드 매출액 증가율이 조금 증가는 하지만 증가 기울기가 완만한 기업이 아마존과 애플입니다.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좀 약해요. 버핏도 이제 그런 걸 보고 팔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뭐 올 초부터 그렇게 약해요. 그리고 나머지 M7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, 뭐 알파벳, 구글의 모아회사죠. 네. 그다음에 엔비디아, 그다음에 메타 플랫폼. 이 네 종목은 굉장히 견조합니다. 그래서 이 예상 매출액이 견조하다는 얘기는 예상 영업이익률이 견조하다는 얘기고요. 그 얘기는 예상 EPS가 견조하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물론 틀릴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아직까지는 연말까지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예상대로 나와준다면 저는 연말에 다시 빅테크주들이 다시 좀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시장을 좀 부양하지 않을까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, 미국은 그래서 이제 빅테크가 이번 조정이 좋은 기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요. 그동안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좋았는데 주가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죠. 그거를 키 맞추는 과정이고 결국 실적 보면 또 좋은 거는 이들 기술 기업들이 좋으니까 간다는 거고. 그럼 이제 국내 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내 시장의 이 섹터들을 보면 국내는 이제 고민인 거죠. 왜냐하면 미국의 기술주들 갈 때 우리가 올랐던 게 어쨌든 그 엔비디아나 효과에 힘입어서 반도체였는데 반도체는 기술주 조정받으면서 빌미를 받았고 또 미중 간의 갈등 뭐 이런 양상 이런 것 때문에 받으면서 사실 국내 시장에서는 최근에 반도체가 사실 제일 많이 하락하지 않았습니까? 예. 그러면 국내 증시는 어떤 섹터로 중심을 잡아야 됩니까? 국내 증시는 이제 일단 뭐 만약에 하방 8월 이후에도 9월부터 이제 그런 혁신 성장주들이 M7이 다시 이제 전열을 정비해서 올라가면
아무래도 이제 반도체가 다시 한번 뭐 전고점에 도전하고 코스피도 이들로 인해서 시가총액이 크니까 다시 또 2,800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반도체를 저는 아직까지는 좀 미련을 못 버리고 있고요.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시장을 오랫동안 봐온 사람 입장에서 아니 반도체 사이클이 이렇게 좋은데 그렇죠. 이럴 때도 못 오르면 언제 올라간다는 얘기지라는 생각에서 사실 사이클 좋아지고 이제 오른 건 이제 이제 시작이죠. 이제 그렇죠? 그리고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실적 좋아지는 것도 지금 이제 겨우 이제 돌아선 거고요. 이럴 때 안 좋아지는 거는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종목들은 사실은 이제 약간 개별 종목성, 그렇죠. 개별 섹터의 성격을 갖고 있죠. 네, 뭐 약간 네. 일관성이 없고, 근데 굳이 뭐 공통점을 찾는다면 그래도 수주 베이스의 실적이 괜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. 그러니까 약간 막연한 기대감으로 좋아질 거라는 게 아니라 수주가 늘어나니까 수주 보니까 내년까지는 실적 괜찮을 것 같아. 그럼 조선 방산? 네, 조선 방산이 대표적인 거죠. 그리고 뭐 반도체, 뭐 일부 부품 장비, 소부장 업체들이 있고요. 그리고 뭐 조금 뭐 수준의 베이스는 아니지만. 그리고 주가가 썩 싼 맛은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K뷰티 또 요즘에 조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바이오 이런 쪽도 뭐 밸류에이션이 아주 어마무시하게 높지 않으면서 성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미국의 빅테크들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같은 계열 성장성이 조금 뒷받침이 된 좀 꿈위의 기울기가 있는 주식 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약간 좀 뜬금없는 얘기지만 관련된 건데요. 결국은 이제 중국 경제가 사실 회복이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미국의 견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중국향보다는 여전히 북미향 뭐 이런 쪽의 섹터도 포커스가 맞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화장품도 분위기 좋은데 아모레퍼시픽이 찬물 확 견졌습니다. 그렇죠?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거는 안 되지만 여타 화장품 업체들은 북미향은 좀 뭐 괜찮은 편이죠. 그러니까 포커스 자체를 이제 좀 중국은 좀 피해야 되는. 그것도 좀 분업 질서의 변화에 영향을 받네요. 물론 뭐 화학이나 철강 이런 것들은 이제 소재는 좀 그렇겠습니다만 나머지 우리가 소위 뭐 K자가 붙은 것들도 중국이 아닌 뭐 이런 쪽으로 현실인 것 같습니다. 그렇죠? 네,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 전체 수출 비중도 미국이 중국을 좀 앞섰고요. 또 수출 증가율도 앞으로도 좀 미국이 조금 좋아질 것 같습니다. 미국이 경기 순환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소비가 너무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 중국을 규제하면 아무래도 좀 반사이익을 누리지 않을까요? 반도체는 뭐 시장이 망가지면 같이 어려워지는 거지만 시장이 살아나고 좋아지면 결국은 이제 가야 될 또 지수를 올려야 될 섹터라는 말씀하셨고요. 또 안정적 수주가 돼 있는 수주 산업들 또 수출주 의류들 이렇게 봤고요. 뜬금없게 마지막으로 2차 전기를 여쭤보겠습니다. 사실 전기차는 뭐 캐즘 얘기도 많이 하고 최근에 사실 또 안타까운 또 화재도 있어가지고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사실은 계속 어렵죠, 그죠? 이제 2차 전기차는 어려운데 산업 자체는 어떻게 보면 캐즘이라고 보면 이게 글쎄요, 캐즘이라는 산업의 사이클이 그게 뭐 산업마다 다르겠지만 몇 개월 뭐 후에 극복한다는 건 아니지만 대략 뭐 그것 또한 이제 올해 지나고 1년 지나고 나면 전기차 2차 산업이 또 캐즘 구간을 벗어나면 좋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? 어떻게 보세요? 그렇죠.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성장주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? 뭐 처음에 랠리 때는 이제 다 같이 갔다가 그 중에서 이제 치킨 게임을 하고 그다음에 뭐 약간 기업들이 또 리셔플링 되고 구조조정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살아남은 기업들이 조금 정리되면서 2차 랠리가 본격적으로 이어지는데 그 2차 랠리가 이제 본격 랠리인 거죠. 조금 살아남은 기업들 중심으로. 그래서 좀 우리나라가 어쨌든 뭐 전기차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뭐 조금 약간 복병은 있습니다만은 뭐 가야 될 방향은 뭐 맞는 거지 않습니까? 그리고 공급 과잉이 너무 많았고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지금 있고 또 플레이어가 너무 많이 진입되면서
조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 넉넉하게 내년 뭐 상반기 정도까지만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괜찮은 기업들이 보일 것 같아요. 그렇죠. 실적도 괜찮고 또 수출도 조금 경쟁력이 돋보이는 기업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. 네. 그때까지 이제 보초서기가 어렵다. 네, 투자자들은 조금 또 워낙 좀 인내가 필요한 워낙 거죠. 시장이 환호할 때, 네. 그죠? 사실 투자자들은 잘못 없어요. 사실은 주변에서 뭐 전문가들은 다 좋다고 그랬지 뭐, 그죠? 2차 전지 올라갈 때 그런 걸 왜 사요라고 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거든요. 그러나 이제 그런 지나고 나면 기대감이 과하게 쏠렸던 게, 그죠? 그런 후유증들이 있어서 좀 걱정인 거죠. 예, 알겠습니다. 오늘 이제 매크로를 통한 시장 분석 그리고 전망, 유망 섹터까지 김한진 박사님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